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자고 찌르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코너 이름을 동성애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습 시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의 사람들이요, 문재인 후보한테 달려들고 있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달려들고 있습니까? 네, 26일 날 토론 보셨죠? 대선 토론. 봤죠. 네,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동성애 반대한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동성애 반대 뜻을 밝혀서 저렇게 가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 반대가 아마 동성애 반대를 넘어서서 네. 차별 금지 법안과 관련된 기존의 문재인 후보가 한 그 발언이나 입법하고 반대되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찾아가서 그에 대한 항의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우리 당 앞에는 아무도 안 오고 왜 이리 갔는가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왜 반대하느냐는 얘기인데 이게 문재인 후보가 반대하는 건 맞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과거 2010년도에 팬클럽 젠틀 제인이라는 인터뷰에서는 동성애자를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꼭 포괄적인 결혼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혼도 허용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 홍준표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믿었군요. 원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상처가 더 크죠? 더 크죠. 치유도 안 되고. 근데 네. 그게 문재인 후보께서 이 동성혼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거를 아마 차별을 허용한다 이렇게 오해를, 아니면 그렇게 더 나아가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게 2013년도 2월 12일 날 발의한 법안인데 네. 대표 발의자는 뭐 김한길 의원으로 돼 있지만 여기 문재인 후보도 발의자로 돼 있어요.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폐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 성적 취향,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차별을 마치 허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 아니냐. 여기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 기사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는 문재인. 7년 전에는 동성혼 허용돼야. 7년 전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근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차별 법안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51명의 발의자 안에는요, 맨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 큰 종이 주시죠? 예. 네. 아까 진즉 달라고 그러시지. 아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법안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 법안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바로 차별금지 법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찬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어물쩡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동성애는 반대한다. 아니죠. 동성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동성애도 반대한다고 했고 합법화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 또 네. 하나 있죠. 난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동성혼은요? 동성혼에 대해서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혼에 대해서도 마치 그 들은 사람 취지는 동성혼도 당연히 반대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멘트가 있었어요. 차별금지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성한다 그랬죠. 찬성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요. 동성애 동성혼은 반대. 차별금지 법안은 찬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차별금지 법 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첫 번째, 말을 바꿨거나, 아니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몰랐거나. 근데 본인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인데 그 찬성한다고보다는 동성애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법안에 전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이 지금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군형법에 다만 군형법에 이제 그 무슨 이 편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학문성교나 그거 군형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밖에 뭐 추행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성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는데 네. 군형법도 그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군형법 92조의 6에 보면 수단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학문성교나 그밖에 추행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벌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동성애에 대해서 뭐 위법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찬성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질문이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지금 기독교에서 동성애 찬성을 반대하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법이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한다든 이런 규정이 없는 건 맞습니다. 아까 군형법 빼고는. 근데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왜 모 동성애자가 혼인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걸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소송이 붙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처음에는 각하를 했다가 항고심에 가서 그걸 기각을 시켰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갔는지 여부는 지금 밝히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법원의 판결 자체가 현재 현행법 하에서 해석상 그 가족 제도와 더불어 이와 같은 동성 간의 혼인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현행법 하에서 그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자체를 부인하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동성애 두 사람의 성 취향에 대해서는 저는 말릴 생각도 없고. 뭘 말려요? 누가 표현했나? 그러니까 그 상관없어요. 이성애자예요. 왜 그래? 아니, 이성애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두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함부로 건 얘기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두 사람이 아니고요. 남자가 둘이 사랑하든지 여자가 둘이 사랑하든지 이 두 사람의 갑자기 두 사람이 왜 놀래요? 이 두 사람의 그런 성적 취향은 전 말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시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혼인 신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성애자의 혼인 신고요? 네. 당연히 아직 들여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글쎄 뭐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서 입법화해가지고 민법이나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민법에도 보면 부모라는 단어들을 거의 전제하고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모가 남자일 수는 없잖아요. 부가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법제 자체가 이미 그런 걸 전제를 해놨고 지금 개인의 성적인 뭐 취향 이런 건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의사를 좀 모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어 통과되면 네. 지금 모든 제도나 헌법부터 약간 양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 법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네. 차별금지법이 되게 되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윤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 법안이 뭘 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지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헌법에도 차별금지는 이제 뭐 사회, 경제, 문화적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거는 선언돼 있어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차별금지 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신 문재인 후보께서 발의자로 참여하신 이
3693호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차별금지 법안은요, 네. 총 지금까지 다섯 개가 발의되었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그 말고 2011년 12월 2일에 있었던 권영길 의원의 차별금지법, 2012년 11월 6일에 김재현 의원의 차별금지법, 2013년 2월 12일에 김한길 의원의 차별금지법, 2013년 2월 20일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 모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매년 변형하고 성형하고 수술하고 이름 바꾸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너무나 좋은 법 같죠? 차이와 차별 아세요? 차이, 차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실력의 차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차별 금지라고 해서 뭉뚱그려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뭘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차별금지 법안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전 영역에 있어서 하여튼 모든 사회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대충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발의하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소수자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하게 대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모든 행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고용이나 뭐 재화 용역 이용, 교육기관 이용, 교육받을 기회 이런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법령의 제정 개정 정책 수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법령 얘기했지만 법령에는 군용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상 맞지 않는 거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군용법에 대해서 2016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체계도 맞지 않고 또 보시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죠.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 법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져요. 그만큼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성정체성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이라도 차별을 받게 되면 뭐가 있죠? 벌칙 조항이라든지 예.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 조항도 있고요. 당연히 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 즉 차별의 성적 취향성, 성정체성에 따라서 차별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기준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형사처벌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이 거죠.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하지만요. 동성애의 취향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이 거죠.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별금지라고 하는 좋은 말은 사실 헌법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냐? 실제로는 동성애 합법화 법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실제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분의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자꾸 안 찝는데 동성애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법이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동성애 불법 아니라니까요. 동성애 예.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가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를 그 혼인신고를 했을 때 안 받아줬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동성혼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그건 허용 대상이 아니고요. 하면 되는 대상이 혼인을 하는 대상이 그건 남녀예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혼인 관계가 성립되려 그러면 뭐 신고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다퉜던 다투는 건데 거죠. 네. 동성혼은 이제 동성애는 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죠. 동성애는 서로 좋아하는 거고 동성혼은 또 둘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요. 다르긴 하죠. 어쨌든 우리 법 체계 기저에는 동성애를 전제하진 않았지만 우리 법이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죠. 그건 맞죠. 예. 없는데 왜 자꾸 차별한다고 얘기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차별, 다르게 대우하는 거, 합리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와요. 교사가 왔는데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께서 공공연히 내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면서 동성혼을 장려한다, 동성애를 장려한다. 사실은 어색하죠. 왜냐하면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게 합리적이냐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야 되는데 이런 법으로 다 그렇게 차별하지 마라. 무조건 다 똑같이 대우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게 대하면은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다. 형사 그죠?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그게 법은.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 법을 갖다 꼭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 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장실이 꼭 남녀만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어떤 교육을 할 때도 꼭 남과 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남자, 여자 화장실, 그리고 양성애자 화장실을, 양성애가 아니라 그 성전환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성전환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차별이라고 했어요. 왜 나를 이런 화장실에 가게 하느냐. 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이다. 나를 위한 화장실을 만드는 게 차별이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자, 여러분 두 분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러니까 왜 두 분이 그렇게 웃었어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네. 여자로. 네. 정말 외모를 다 바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못 바꿨어요. 근데 모습은 여자 모습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 번호는 1번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목욕탕을 갔어요. 여자 목욕탕을. 여자 목욕탕에서 전화 받는 목소리를 보고 여자들이 놀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와서 주민등록증을 열었더니 1번으로 시작했어요. 울면서 그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다라고. 그럼 그분은 남탕에 가야 됩니까? 여탕에 가야 됩니까? 집에서 목욕하는. 그 얘기는 다 똑같이 해요. 아니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수자분들 이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고 당연히 인권 보호하고 뭐 차별하지 말아야죠. 근데 분명히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유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구잡이식으로 그분들한테 가서는 나 동성애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독교회에 가서는 저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일단 정치 기조가 뭐냐. 공동체 우선이냐 아니면 뭐 그 인권을 이건 인권 장사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남탕에 계신데 외모가 여성인 분이 계속 들어오면 목욕탕 하시죠. 아니 이건 되게 예.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실제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두 분이 남탕에 계신데 여자의 외모를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난 주민등록번호 1번이야. 나를 차별하지 마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 분 어디 갔어요? 아니 사실 놀랍죠. 왜냐하면 그 탕의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다른 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오히려 성적인 정체성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혹시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남탕에 여자가 들어오면 별로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원래 좀 위험한 혼탕에- 발언이다. 되게- 아니 왜요? 뭐 외국에 왜 혼탕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근데 다 똑같이 남탕이 혼탕이 아니고 남탕인데 여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놀래요? 아니 당연히 모습을 한 놀랍죠.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여자의 들어오면 안 모습을 되죠. 당연히 놀랍고 안 놀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아까 당연하면. 좋은 거라면서요. 아니 제 말은 가정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왜 해외 여행 갈 때 아니 해외 여행이 아니고 한국 혼탕. 사우나 가정 깨지는 아니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가정적인 소리입니까? 아니 그건 한국 사우나탕에 가서 사우나 하고 계신데 여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놀라죠. 그러면서 나는 주민등록번호 1번이라고 하면 지금 놀란 걸 물어보는 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본인 생각을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세계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토론을 했을 때 동성애 찬성과 반대는 첨예하게 대립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걸 법으로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이 법을 저는 매년 반대하고 있었어요. 이 법을.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고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책 기조가 당신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문제는 그거를 입법이나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 법안과 같이 이런 법안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에 대한 얘기를 바로 묻는 거예요. 그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찬성한다 해놓고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지만 그거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불명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갑자기 그 대선 토론할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의 원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보수의 생각인데. 파란 옷 입고 오세요. 가서. 원래 생각은 옷을 바꿔 입고 오세요. 원래 생각은 그런데 네. 과거에 당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당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마 본인의 사고 자체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 자체는 이번에 그게 사실이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봅니까? 본인의 생각은 원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 법을 찬성했는데 갑자기 TV 앞에 앉으니까 표가 눈앞에 보이는 거 표 하니까 표 날라갈까 봐 그거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성적 취향은 동성애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동성애를 이제 그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계시겠죠. 하지만 그 정책 토론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 장소라는 거는 그럼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를 물은 건데 그쵸. 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답이 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 법안은 이렇게 해놓고 그에 대한 답은 다른 답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된 거죠. 논의에 대해 세상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혹시 본 마음을 들킨 거 아니냐. 과거와 달리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 아니었다. 표를 과거의 말이 그때가 표를 의식한 표를 거다? 의식한 거다. 지금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사실은 대답을 표를 의식해서 과거와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은 약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 달리 그러니까 봐요. 뭐냐면 핵심을 팍 찔리니까 자, 펄떨끼리 나오는 대답이야. 표만을 시켰다 그러면 거지. 표만을 시켰다면 소수자 성보호잖아요. 네. 표는 소수예요. 네. 오히려 네. 그 당시에 저는 오히려 보수나 진보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 법안도 보면요. 통진당 옛날 해산된 통진당 분들이 또 이 차별금지 법안 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김재현 씨 네.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마치 진보는 그 소수자의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금지 법안도 내야 되고 동성애를 찬성해야 되고 이런 맞아요. 공식인 양 이런 거에 대해서 매몰됐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권 보호합니다. 그런데 인권 다 제각기 나누면요 결국 공택체는 없어요. 소수자 인권 보호하고 누구 인권 보호하고 누구 인권 보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체 이익이나 공동체 권리는 없어져. 이런 게 진보면 그건 진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까 말했던 그 법안을 분석하는 걸 전 내일 다시 기획할 겁니다. 두 분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당연히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동성혼 자체도 다 반대하고 나아가서 차별금지법도 본인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죠. 네, 저 역시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반대 10표.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지 차별 금지하자는 이 안은 당연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다른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도 이미 충분히 차별금지하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금 지적이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우리 홍 후보가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아주 멋있게 콕 한마디로 해드릴게요.